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위성 꼼수 정당 선거법. 국회의원 본인들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준연동형 선거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마 그거에 의해서 금배지 다른 비례대표 의원도 내가 도대체 어떤 공시가에 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라고 이 얘기를 듣는, 그것이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 아직까지도 꾸물거리고 있거든요. 특히 민주당이 꾸물덕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선거법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옛날로 돌아가자, 20대 했던 것처럼 돌아가가지고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그 속내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을 제가 내재적 접근을 해볼까요?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공천 권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천을 가장 많이 줄 수 있고 친명계에게 공천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 공천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 거고요. 그건 자기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례대표 후보들인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중에서 절반쯤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7명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23명하고 반토막 23.5명이 절반이지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21번, 2번, 3번, 4번, 1번은 여성이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쭉 가가지고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해서 아마 30번까지, 어쩌면 40번까지, 35번까지, 아무튼 순서를 쭉 매겨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번, 15번까지는 당선 확실시 되는 비례대표 후보들, 15번부터 20번까지는 당선 확률 뭐 80%, 뭐 20번부터 25번까지는 당선 확률 뭐 50%, 25번부터 30번까지는 당선 확률 30번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후보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옆에 끼고 거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부터 인천 계양을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포함해서 본인도 비례대표 2번 뭐 흉기 피습도 당했으니까 나는 그냥 비례대표 2번 주지, 뭐 욕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 내가 흉기 피습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비례대표 주더라고,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건데, 동정론이 하나도 일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가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뭐 이재명 대표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한다면서요. 아마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1번, 2번, 3번 쭉 비례대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비례대표도 있고, 긴가민가하는 비례대표도 있고, 뭐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비례대표 후보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줄 세우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비례대표를 딱 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갑자기 국회의원 당선증을 탁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나가는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석 달 동안, 앞으로 2달 반 동안 정말 피말리는, 돈도 엄청 들어가는 그런 선거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비례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년 4월 11일 날
당선증이 오는 겁니다. 예전에 말이죠. 비례대표를 전국구 의원이라고 불렀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삼김 씨가 전국구 후보로 정치 후원금을 100억씩 공개적으로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뭐 몇십억은 그냥 우습게 받아서 그 전국구 후보로 임명을 해주고 그랬었지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그런 권한을 극대화하려고 할 텐데, 그러려고 하려다 보니까 명분에 걸리는 겁니다. 명분에. 아니, 이재명 대표, 당신의 공약이 뭐였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준연동형으로 하되 위성정당은 안 만들겠다 하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취지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해 주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당선권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전국의 253개 지역구 선거에서 한 명씩만 뽑거든요. 한 명만 뽑을 때는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여기서는 아무리 후보가 열심히 해도 당선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정의당이나 뭐 녹색당이나 기본소득당이, 여기는 전 국민에게 물어보자. 전 국민에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3%가 넘으면 그 사람의, 그 당에게 비례대표 의원을 주자.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주자. 확실하게. 따라서 기존 양대 정당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를 이미 했으면 비례대표를 주지 말고 대신에 그 비례대표 의석을 소수정당한테 주자. 이게 준연동형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혹시 어렵습니까? 그냥 잊으십시오. 네. 아무튼 이제 그랬던 건데, 그런 좋은 취지는 정말 개나 줘버리는 건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더더군다나 그 꼼수 정당 만들어가지고 180석까지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들이 그 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쪼그라든 그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이것을 고치자 했는데 이재명이 그것을 용도 폐기해버렸죠. 자기가 했던 공약을 자기가 폐기시켰습니다. 뭐라고?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정말 멋있는 말 한마디 했습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는 말을 이재명이 했던 겁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꼼수정당, 욕먹는 건 며칠, 그러나 꼼수정당이든 유성정당이든 나중에 흡수통합하면 우리가 원내 일당으로 4년 동안 의회 독재, 입법 독주를 할 수 있잖아. 이제 이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뭐 개혁연합신당 뭐 이런 이름의 군소 정당들이 이제 민주당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자. 지난번 21대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라는 큰 당이 꼼수 정당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먼저 우리 유성정당 할게,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 문을 노크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꼼수정당 대표적인 것이 송영길 정당. 송영길은 아예 그냥 우리가 유성정당 할 테야 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서 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조국신당.
지금 제3지대 신당에 조국 신당 얘기는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조국은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조국 신당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데 조국 신당 아마 조국 신당이 본격적으로 구체화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면 그 신당으로서의 지지율은 가장 높이 이 지지율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 구체적인 윤곽은 설 연휴 때쯤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